안녕하세요. 성안당에서 GTF를 맡고 있는 GTF 만점 강사 오정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022년에만 시험을 한 20번 정도 봤을 거예요. 시험을 1년 동안 꾸준히 보면서 만점도 받고 GTF의 정석을 출간하면서 직접 분석하고 정리한 2023년 GTF 트렌드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입니다. GTF 레벨 2 문법에서는 총 7가지의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 CJ입니다. CJ 유형은 총 6가지 유형으로 현재 단순 진행, 과거 단순 진행, 미래 단순 진행과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이렇게 현과 미 이런 식으로 6가지 유형이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각 CJ와 어울리는 적절한 시간 표현을 여러분들이 빈칸 문장에서 골라주는 쉬운 유형으로 분류되나 가끔 가다가 한 문제 정도는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제를 고르는 고난이도 유형도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5가지의 시제를 먼저 골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제를 하나를 마지막으로 고르는 스킬도 활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형인 준동사는 2022년 2월부터 6문제가 고정 출제되고 있습니다. 동명사가 3문제, 투부정사가 3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까지는 준동사가 5문제가 출제되어 어떤 문제가 3문제가 나오고 2문제가 나오는지 헷갈렸으나 이제는 균등하게 3문제씩 출제되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동사 문제 중에서 3문제를 먼저 동명사로 풀어주시면 나머지 3문제는 투부정사를 고르는 유형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슈드 생략은요, 원래 3문제였는데 2022년 2월부터 2문제로 고정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빈출 표현이 적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풀기 쉬워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하게 됐네요. 네 번째 유형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6문제가 고정 출제되는데요. 가정법 과거 3문제, 가정법 과거 완료 3문제 이렇게 3개씩 나눠서 출제합니다. 이 또한 쉬운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혼합가정법이나 아니면은 가정법 도치, if의 생략 표현이 자주 출제되므로 고난이도 유형이 최근에는 좀 더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형입니다. 5번째 유형은 관계사입니다. 관계사는 2문제가 총 출제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관계사 앞에 있는 선행사, 앞에 나온 명사를 보고 간단하게 대시나 아니면 which, who 이런 간단한 관계사가 출제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구분하는 유형, 그리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관계대명사 소유격을 고르는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6번째 유형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조동사의 각각의 쓰임과 용법을 아셔야지만 풀 수가 있는 유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32점에서 50점대 학생들에게는 조동사 문제가 만약에 풀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넘기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유형인 연결어 부분 또한 각각의 연결어의 종류의 뜻도 알아야 되고 각 연결하는 구간이나 문장 그리고 단어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는 독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32점에서 50점대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우면 마지막에 풀거나 찍으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유형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준동사와 슈드 생략의 개수가 변화하였고 중급, 상급 난이도의 문제의 출현이 빈번해지면서 GTF 문법의 난이도가 소폭 상승하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청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목표 점수 32점을 제외한 모든 GTF 수험자들은 청취를 푸는 것을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청취가 이전보다 쉬워졌으며 여러분들도 도전하여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점수를 청취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목표 점수 43점, 50점만을 위한 스킬과 훈련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GTF 킬링 포인트 청취 파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eading Vocabulary, 독해 어휘입니다. 독해는 예전에 비해 전반적인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졌으며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출제하는 오답의 빈도 또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수험자들이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저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유형을 선별하고 맞힐 수 있는 스킬과 훈련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청취와 독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현재 GTF 트렌드로는
어떤 파트가 난이도가 더 낮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풀고 있는 파트나 문제가 어렵다 하시면 과감하게 넘기시고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유형을 선별하여 목표 점수에 필요한 점수만 구하는 방향으로 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 고득점을 노리시면서 청취와 독해를 푸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문법에서 고득점을 받는 데에는 결국 기초 문법과 어휘를 바탕으로 한 독해 능력이 결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짧으면 2주에서 길면 2달 동안 같은 기간 안에 기출 패턴만 외워서 운으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과 저의 강의를 듣고 정확하게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는 학생들의 목표 점수 달성, 성공 확률이 다릅니다. 성한당 GTELF 만점 강사 오정석을 믿고 다들 목표 점수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